안녕하세요. 리액트로 영수증 출력해보기, 자바스크립트로 포스를 만든다고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웹 기술을 이용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발자이고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직접 만들고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이 귀여운 마스코트를 가진 러스트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잘 다루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저는 현재 토스플레이스에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스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토스플레이스는 이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좀 혁신을 일어나기 위해서 사장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영수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매장에서 무언가 서비스에 대해서 뭐 결제를 하고 이렇게 생긴 영수증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자바스크립트로 이 영수증을 출력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른쪽 코드처럼 이렇게 리액트를 이용해 영수증 출력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리고 어쩌다가 리액트를 이용해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날 포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포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아마 편의점이나 뭐 음식점 등 가게에서 뭐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건데요. 포스는 이렇게 생긴 기기를 말합니다. 네, 포스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정 및 뭐 관리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통틀어서 포스라고 말하고요.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나갈 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매대 앞에 서서 뭐 사장님이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 카드를 드리고, 그 카드를 뭐 약간 크게 생긴 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결제를 하고 나면 띡띡띡 하면은 클릭하고 결제가 완료되고 뭔가 영수증이 출력돼서, 영수증이 출력되고 저희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장님들 앞에 있는 그 기기가 이제 포스기인데, 이제 포스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에 복잡한 UI들이 많이 있어요. 포스기는 주문이나 결제 등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출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소비자이다 보니까 영수증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문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익히 아는 영수증, 또는 손님의 테이블에 나가는 계산서 같은 것들도 출력이 됐었습니다. 이런 영수증, 뭐 계산서, 주문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A4 용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요. 그리고 종이를 만져보면 약간 다른 재질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특수한 용지로 만들어져서 그런데요. 매장에서는 주로 열전사 프린터라는 영어로는 thermal printer라고 하는 프린터를 사용합니다. 이 열전사 프린터는 종이에 열을 가해서 출력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이제 영수증을 만져보면 이제 그 재질이 되게 특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열전사 프린터는 특징이 되게 특수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조금 들긴 하는데 되게 출력이 빠르고 뭐 잉크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매장에서 주로 선호하는 프린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에서 프린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프린터라 하면 이 서머 프린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전사 프린터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위 그림과 같이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전원부, 여기는 랜선, 랜으로 통신할 때, 그리고 USB,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얼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비싼 프린터는 블루투스 같은 것도 막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매장에서는 포스기와 주로 시리얼 포트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시리얼 포트가 대체 뭐죠? 저도 살아 생전 처음 들은 단어였거든요. 이 먹는 시리얼하는데 시리얼 포트는 처음 들어봤어요. 시리얼 포트는 뭐냐면, 이제
직역하면 직렬 포트라는 의미인데 이제 직렬 통신의 물리 인터페이스 중 하나이고요. 직렬 통신은 말 그대로 직렬로 통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뭐 USB, 디스플레이 포트, 썬더볼트, 이더넷 등 모두 직렬 통신을 하고요. 심지어 USB는 이제 이름이 Universal Serial Bus라는 뜻인데 이제 이름부터 시리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시리얼 포트는 일반적으로 RS23이라는 표준을 따르는 하드웨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속도가 115,200 bps인데 이제 bps라는 뜻은 1초에 보내는 비트 수입니다. 그래서 115,200 bps는 1초당 11.52 kb가 되겠죠. 근데 USB 2.0이 이론상 1초에 대략 60MB를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요, 시리얼 포트가. 근데 시리얼 포트는 이제 노이즈에 강하고 좀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서 연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시리얼 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리 인터페이스 규격이 RS23인데 옛날 컴퓨터에 보면 이제 간혹 이런 규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1960년대에 도입된 모델인데 옛날에 뭐 마우스나 키보드 아니면 모뎀 같은 주변 기기들 연결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시리얼 포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드 시리얼 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이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고요. 리눅스나 맥OS, 윈도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노드 스트림 API로 제공되고 있고 심지어 웹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제 실험적으로 제공되는 웹 시리얼 API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웹 시리얼 API는 웹에서 시리얼 포트를 다룰 수 있는 API이고 입출력은 각각 리더블, 라이터블로 제어가 가능하며 그리고 각각 이제 스트림스 API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 시리얼 A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웹 시리얼 API는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시리얼이라는 프로퍼티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코드에서는 이제 리퀘스트 포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트를 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버드 레이트라는 값을 필수로 입력해줘야 돼요. 이 버드 레이트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변조당 전송하는 비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변조에 한 번을 전송하므로 그래서 1버드 레이트는 그냥 bps랑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초당 보내는 비트 수가 9600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버드 레이트는 꼭 필수로 입력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기기 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버드 레이트가 필요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트랜스미터는 TX, 리시버는 RX입니다. 트랜스미터는 전송하는 거고 RX는 이제 수신자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압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있고 이제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압은 0, 마이너스 전압은 1로 인식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진 신호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바를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즉 전송 속도가 있어야 정확하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포트로 올바르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두 기기 간의 전송 속도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버드 레이트를 이용해서 오픈을 할 수 있고 오픈한 포트를 이제 리더블이나 라이터블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쓸 때는 uint8 array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는 인터페이스고요. 다뤄보지 않았다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typed array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 typed array 중 하나가
uint 8 array고요. uint 8 array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uint 8 array는 이제 한 칸에 부호 없는 8비트 정수를 담는 array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텍스트 A, B를 ASCII 인코딩으로 uint 8 array에 담다 하면 첫 번째 칸에는 0x61, 두 번째 칸에는 0x62 이런 식으로 담길 거고, 가 A, B를 EUC-KR 인코딩으로 담는다 하면 가는 0xB0, 0xA1 이렇게 두 칸이 담길 거고, 나머지 두 칸은 이제 동일하게 A, B가 담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UTF 파일로도 한번 인코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5칸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uint 8 array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프린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여기 포트에 라이터블 인터페이스를 들고 와서 hello world라는 값을 ASCII 인코딩을 해서 이거를 포트에 라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프린터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사실 프린터에 출력 커맨드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속 버퍼에 쌓여요. 그래서 프린터 출력 커맨드를 입력해줘야 프린터가 이제 비로소 출력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 커맨드가 대체 뭘까요? 이제 ESC POS라는 출력 커맨드가 있어요. 이 명령 언어는 뭐냐면 이제 ESCP의 한 종류인데 ESCP는 Epson Standard Code for Printers라고 프린터 제어를 위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이 ESC POS P라는 명령어가 업계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고, ESC POS는 이제 ESCP의 한 종류인데 앱손에서 만든 프린터 명령 시스템이고, 이제 포스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서머 프린터와 호환이 되는 명령 언어입니다. 이 명령어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라인 피드, ASCII 코드로 이제 LF에 해당하는 거는 인쇄 및 개행을 실행하고요. ESC 그리고 at을 쓰면 프린터를 초기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약간 ESC를 주로 접두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앞 글자가 ESC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헬로 월드가 출력되지 않은 게 이제 라인 출력을 안 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 라인 출력을 하는 명령을 넣고 출력을 해볼게요. 헬로 월드가 있고 라인 피드를 한 다음에 프린터 초기화하는 명령어를 넣어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쉬운 걸 해봤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한글을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안타깝게도 서머 프린터가 UTF-8을 지원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프린터들이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UTF-8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EUC-KR로 인코딩을 할 건데 이때 ESC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코드 페이지에 문자 셋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에 13을 입력하면 EUC-KR로 인코딩이 됩니다. 데이터에 ESCR에 해당되는 명령을 넣고 안녕하세요를 이제 EUC-KR로 인코딩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인쇄 종이를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폰트 크기를 바꾸거나 볼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정렬로 바꾸고 사이즈를 바꾸고 바코드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QR코드 출력도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용하면 이제 매장에서 주로 봐왔던 영수증에 가까운 출력물을 인쇄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출력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되게 더럽잖아요, 코드가. 조금 더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정해서 프린터 데이터를 쉽게 출력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프린터 객체는 내부적으로 명령 커맨드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어서 이거를 new line을 한다. 이제 라인 개행을 하면 new line,
텍스트를 출력하면 텍스트를 호출해서 이 데이터의 값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get 데이터 할 때 이걸 uint8 array로 바꿔줄 겁니다. 네, 이 프린터 객체를 사용하면 프린터 출력이 되게 쉬워지는데 프린터 객체를 만들고 뭐 캐릭터 셋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사이즈를 변경하고 온라인을 바꾸고 텍스트를 출력하고 get 데이터를 하면 이렇게 프린터 데이터가 쉽게 만들어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성이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찾아본 ESC 포스 명령어들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대부분이 이런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프린트물이 일종의 UI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돔이 아닌 프린터로 출력되는 UI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기존의 프린터는 왼쪽에 가까운 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돔 요소를 직접 생성하고 속성을 세팅하고 그러면 번거로운 절차적인 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반면에 오른쪽 코드는 UI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잘 표시하고 있죠. 이거 되게 선언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왼쪽은 약간 명령어 코드에 가깝고 오른쪽은 선언형에 가까워요. 저희는 이제 보통 웹 브라우저 위에서 UI를 만들 때 선언적으로 만들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도 영수증도 프린터 출력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UI라고 생각한다면 선언적인 문법으로 프린터 할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드도 조금 짧고요. 그래서 마침 프로젝트에서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JXS 문법을 사용하면 쉽게 영수증 데이터를 선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리액트를 이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영수증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왼쪽 정렬 텍스트, 뭐 가운데 정렬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선이 있는데, 이제 각 구획을 컴포넌트라 생각해서 구획을 나눠보면, 예를 들어 전체 영수증을 이제 프린터 컴포넌트로 잡을 수 있을 거고, 왼쪽 정렬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 컴포넌트, 가운데 정렬 텍스트는 텍스트 컴포넌트에 얼라인 프로퍼티를 준 형태, 이미지, 라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JSX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uint8 array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리액트의 멋진 점이라면 UI를 어떻게 그릴지 선언만 해주면 이제 렌더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 환경에 맞는 형태로 렌더를 해줘요. 예를 들어 리액트 돔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에서 돔으로 렌더해주고, 아니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UI로 렌더를 해주죠. 이 점을 활용하면 이제 렌더러를 조금만 커스터마이징해서 프린터 환경에서는 ESC 포스 명령어를 지원하는 형태로 렌더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미 리액트 엘리먼트를 받아서 uint8 array로 변환해주는 렌더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렌더 함수를 사용하면 아까 이제 만들었던 그 영수증 코드를 이런 식으로 uint8 array로 바꿔서 포트에 라이트해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이제 복잡한 영수증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제 몇 개의 텍스트와 바코드를 출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면 오른쪽 코드처럼 되게 선언적인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드를 보면 약간 왼쪽에 출력되게 되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렌더 함수는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요? 프린터 출력은 뭐 스케줄링이나 재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뭐 복잡한 렌더 함수가 필요한 거 아니라서 그냥 리액트 자식 노드를 순회하면서 이제 각각의 노드에서 출력할 그 출력 커맨드를 생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컴포넌트마다 이제 출력 명령어를 생성하는 이 print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렌더 함수는 이 리액트 엘리먼트를 입력받았을 때 각 자식 노드를 순회하면서 이 프린트 함수를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순회하고 이제 프린터에 데이터가 쌓였을 테니까 그거 get 데이터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영수증 출력 데이터가 리턴 되게 돼요. 실제 구현은 조금 더 복잡한데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수증을 이제 리액트 문법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바로 돔이 있는 환경에서도 렌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돔에 그릴 때는 리액트 돔에서 제공하는 렌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린터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린터 출력에 해당되는 대로 이제 렌더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즉 이제 스타일만 적절히 해주면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뭐 영수증을 어떻게 출력할지 미리 보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리액트 렌더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재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 렌더러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만든 패키지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리액트 돔이나 리액트 네이티브 외에도 터미널 환경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해 렌더하는 경우에는 뭐 잉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또 이제 PDF를 렌더하고 싶다 하면 리액트 PDF.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린 거는 이제 리액트 서머 프린터라고 npm에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는데요. 되게 리액트의 슬로건 중 하나인 Run Once, Write Anywhere가 되게 잘 와닿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고,